자,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다시 한번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제약바이오 사태 속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섹터별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변동성이 있지만 꺾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잘 유지해요. 네. 그러니까 조정 수준이지 이게 지수 자체가 막 떨어진다, 급락한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항상 조정이 매수 기회였거든요. 네. 작년부터. 자, 반도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하이닉스가 90만 원에 안착했어요. 네. 돌파했고요. 이제는 뭐 100만 원 당연히 가겠지라는 심리가 좀 많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100만 원 설 전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사실은 10%만 올라도 네. 100만 원인데 네. 뭐 오늘도 5% 6% 올라왔기 그러면 때문에 코스피가 한 5,300포인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5,300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충분히 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쉽게 안 꺾인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 9월, 10월에도 와, 진짜 강하네요. 코로나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달은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이번 한 달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강했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뿐 아니라 증시 자체가. 코스피가 30%가 오른 거잖아요. 네. 한 달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30% 오른 같은데. 거고 코스닥도 갑자기 불 붙어가지고 한 20% 오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다음 달에도 이번 달처럼 오른다라고 말은 못해요. 전 그건 쉽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당연히 100만 원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딱 찍고 110만 원을 갈지 뭐 99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뭐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2월 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월 초에 100만 원까지 터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설 연휴 전에는 항상 거래도 한산하고 좀 거래 대금도 많이 없고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월 초에 올랐다가 한번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 저는 근데 이번에는 명절 그 징크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상. 그냥 계속 강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달에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목군들 대부분 상당 많은 기업들이 팔고 나니까 못 샀더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 파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설 명절에는 이 차례상 밥상에서 얘기하실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어 안 샀어 현대차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통은 이제 명절 앞두고 좀 현금화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평상시보다는 적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명절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또 매도 물량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고 설까지 계속 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설 연휴 징크스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네요. 용돈 많이 받겠는데요, 이번 설에.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이제 조금은 조용합니다. 네. 강하거든요. 물론 강한데 하이닉스가 뭐 지금 하루에 7, 8%씩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지금 이미 목표 주가 24만 7천 원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균 그 그룹보다 주가가 낮은 수준이래요. 그럼 네. 대체 얼마나 더 열려 있는 것인가? 지금 메모리 업황이 정말 역대급 호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기회 있을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있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은 계속 사라고 네. 손실 조금 보더라도 사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한 달 가까이 그냥 사세요. 손해 보시더라도 조정 기다리시면 못 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12월 중순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왔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조정 안 나오고 올라가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동참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안 사고 기다리시면 조정이 나와도 못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래에셋증권 24만 7천 원이면 어쨌든 얼마 전에 20만 원 불렀던 증권사가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그냥 바로 뛰어넘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메모리 사이클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요는 뭐 수요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처럼 엄청난 수요가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 24만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주 이제 환원 정책 측면에서 네. 특별 배당을 실시한대요. 삼성전자는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 기준일이고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사도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런 매수세를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시점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사실은 하이닉스가 그 정도 배당을 할 줄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뭐, 배당에다가 자사주도 소각할 줄을 네.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만 얘기를 했을 때도, 돈 많이 벌고 하는데,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미 실적으로 다 커버가 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원래 배당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추가적인 배당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수급이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전자도 네.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수급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자, 오늘은 특별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소보장이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미 랠리를 이어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네.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오늘 함께 양봉을 그것도 기다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소보장이 랠리 시작하면 정말 엄청 날아가잖아요. 네. 기판하고 장비 테마가 오늘은 제일 좋거든요. 기판 안에서는 오늘 대덕전자가 대덕전자. 거의 상한가 네. 직전까지 갔고 장비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한화 비전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 종목들 다 바스켓으로 담아야 되나요? 바스켓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골라주세요. 선별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한 화요일부터 네. 소부장이 엄청 랠리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부장이 1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행보거나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코스닥 3천 얘기 나오고 코스닥 ETF 자금 들어오면서 소부장이 힘을 좀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원익 IPS 같은 기업은 뭐 단번에 한 50% 이상 올랐고 솔브레인도 오늘 오르면서 거의 일주일 만에 한 70% 정도 올라온 걸걸요 아마 그 주가 상승을 본다라면 그래서 이미 소부장주의 랠리는 시작을 되었다 판단하고 있고 기판주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오늘 대덕전자가 힘을 내고 있고 어제 오늘 같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게 신택도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 나와도 소부장주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자금,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금 유입이 관련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덜 오른 기업을 좀 본다라면 뭐 STI라는 회사는 여전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저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1월달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꾸준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뷰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반도체 투톱이 조정받으면 소보장도 같이 빠질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반도체 투톱이 빠져도 소보장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랠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저가 매수 그나마 가능한 종목 STI 그리고 덜 가는 종목 한미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인 네. 리노공업. 우리가 기대했던 제약바이오가 밀리니까 지금 패시브 자금이 반도체 IT 쪽으로 좀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안에서. 네. 리노공업 오늘 정말 많이 급등하거든요. 이 종목 업사이드 더 열려 있습니까? 뭐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더 갈 수 있다. 증권가가 제일 최고가로 제시한 목표가가 10만 원인데 오늘 11만 4천 원 터치했어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맞아요. 계속 왜냐하면 무시하고 더 가서.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달 전에만 해도 리포터 그 목표가가 이미 돌파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세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리포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가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조정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앞으로의 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이 이번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부장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지금 증권가가 리포트 내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증권가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고 주가 자체를 좀 더 포커스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알아봤고요. 바이오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을 ABL 바이오부터 체크해 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알테오젠에 이어서 ABL까지 플랫폼의 순환 시대잖아요, 대표님. 네. 이 투심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대응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네. 지금 이 1월달 상승 랠리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닌데 1월달 상승 랠리에 동참 못하고 있는 게 바이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ABL 바이오 관련돼서 이슈가 좀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좋은 쪽으로 빨리 갈아타려고 하는 심리가 좀 오른 섹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강한 쪽이 눈에 사람이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가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갈아타야지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초에 바이오가 힘을 좀 냈었는데 이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2월 초까지도 이런 생각은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건 꼭 ABL 바이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ABL 바이오의 어떤 이런 거는 약간 노이즈인 것이지 뭐 이것이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조금은 버거워하는 부분들은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악재가 지금 있긴 하지만 바이오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바이오를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플랫폼, 네. 그다음에 비만, 네. 그다음에 CDMO 쪽인데 그래도 CDMO 쪽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는 그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만약에 우선순위에 놓는다라면 좀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이 그래도 좀 비만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CDMO가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급락 속에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상승할 때도 사실 되게 지루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다른 종목들 날아갈 때 조금씩 올라가는 섹터가 좀 CDMO인데 그럼에도 이쪽 좀 본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뭐 어쨌든 최근 상승 주도하고 있는 ST팜이죠. ST팜. ST팜 흐름들 계속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나쁘진 않다. 올해 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은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꼭 이제 물론 조금 더 지나가 봐야지 않는데 이 흐름은 계속 변하거든요. 주식도 섹터 내에서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만이 엄청 강했고 플랫폼이 강했는데 CDMO 쪽이 못 갔다라면 의외로 오늘 좀 올해는 이쪽이 좀 강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 세 개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래도 다행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그래도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고 언제든지 좀 이슈가 살아난다면 수급이 다시 들어올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ABL 바이오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뜯어보자면 지난주에 알테오젠 사실 두 자릿대 급락했지만 금방 이겨냈잖아요. 네. 그런 흐름 가능할까요? 근데 알테오젠 이겨냈나요? 그래도 많이 반등하지 않았나요? 반등은 줬죠. 저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반등은 줄 겁니다. 반등은 주는데 사실은 그 월요일인가 급등했잖아요. 네. ABL 바이오가 그 정도를 되돌린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 20% 가까이 한 번에 탁 밀려버리면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 혹은 약간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일부 좀 대비하면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그 분할 매수의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또 주말에 뉴스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관련된 뉴스가.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사실 그 기대가 있는 게 패시브 자금 유입이거든요. 그쵸. 코스닥 자체 시총 상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매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 기대한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좀 보자, 고민을 네.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HLB까지도 간암 신약 관련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렸거든요. HLB도 사실 기대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룹주 흐름도 좀 만들어 가고 있었고 자리를 오늘의 급락에 대해서는 HBL도 마찬가지인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좀 기다리자. 저도 HLB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ABL 바이오보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참 습관이란 게 좀 무서운데 HLB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조금 실망을 주는 케이스가 좀 많았잖아요. 아, 신뢰도가 좀 부족하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은 HLB 관련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오늘 이런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지금도 조금은 섣부른 매수는 좀 흐름을 좀 확인하고 차라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이러한 투심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뭐 케어젠 같은 경우는 매출 확대, 외형 성장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서 오늘 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 상장 후 최고가입니다. 지금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바닥에서 뭐 젠백스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피도 신고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근데 저는 좀 너무 많이 오르는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젠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좋은 뉴스들이 좀 있으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제가 좀 모르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뭐 제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딱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은 힘들지만 조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기간 조정 주면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상당히 조금은 매물을 좀 돌파하는 모습의 상승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사실은 우리가 딱 정답을 논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은 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저희 오늘 좀 다양한 섹터 한번 보시죠. 일단 우주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스크 CEO가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장 전이었나요? 개장 후였나 속보로 이제 전해져서 네.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주항공주가 오르려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미국에서도 다시 나오면 이 종목들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HVM이라든지 파이버프로, 센서뷰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을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이 상장이 아니라 합병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회 상장이겠죠. 뭐 우리나라 말로 친다라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을 선별하실 때는 조금 너무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해도 잘 갈 수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이라고 하더라도 방산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조선과 맞물릴 수 있는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면은 편안한 대응을 좀 할 수 있다 생각 상대적으로 편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정말 나는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 상장을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삼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뭐 갑자기 뭐 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되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급등할 때가 아니라 약간 기간 조정이거나 약간 한 번의 가격 조정을 주고 행보할 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여유가 많아서 그럼 종목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세트랙 아이 제일 궁금한데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사실 장 분위기가 어떻죠?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트레이딩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비싼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본다라면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거의 9만 원인데 네. 제가 차트를 지금 보면은 한 17만 원? 17만 원, 16만 8천 원 마감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네. 조정 시 분할 매수는 가능한 자리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완점 가능하다라고 저희 정말 드물게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통신 장비 쪽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그 SK텔레콤이 그 무거운 종목이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잘 가고 그 엔트로피 지분 매각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많이 풍부해질 거다라는 소식들, 이익도 개선된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이걸 다 반영하더라도요. 지금 주가는 안 비싼 거예요? 안 비싸죠. 네.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더 가고 안 가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로봇의 어떤 기업을 팔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LG전자,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이죠. 죄송합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면 주가는 싸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건데 SK텔레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투자 차익이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런 대규모 해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 연속성을 더 띄면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최근 이번 주에 급등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오르겠지라고 막 보기에는 통신주 자체의 어떤 무게감이 이 무거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의 신규 매수는 조금 요즘에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 네,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SK텔레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네. 어쨌든 일주일 만에 한 50%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SK 그룹주가 좋잖아요. 뭐 하이닉스 그리고 스퀘어 같이 따라가고 네. 텔레콤까지 올라서 아 그나마 그러면 지주사 봐야 되나? 왜냐면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올 거 이제 그쵸. 기대하고 SK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SKT보다는 SK가 낫나요? 그렇죠. SK라든지 우리 광장, SK 스퀘어. 어쨌든 SK 스퀘어가 가장 큰 뭐 하이닉스의 연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네. SK텔레콤을 그런 걸 묶어서 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예전보다 못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로봇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로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처럼 뭔가 대기업에 엮여있는 종목들만 오늘 좀 살아남는 움직임인데 자, 로보티즈 오늘 신고가예요. 네. 그 구글하고 애플이 로보티즈가 개발한 손을 사갔다라고 사실 어제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로보티즈가 사실 그동안 중소형주들 움직일 때 되게 많이 쉬었어요. 네. 오늘 이런 흐름 보니까 역시 로보티즈 그냥 쉽게 죽을 종목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작년처럼? 충분히 제가 올해 로봇주들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뭐 로보티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작년과 같은 상승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지금 덜 오른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매력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상한가 장중에도 한번 기록하고 또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 76만 원 왔어요. 78만 원까지. 그래서 로봇주는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로봇주를 본다 그러면 저는 중소형주도 더 가겠습니다만은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 그리고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유로메카, SPG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물리더라도 이런 기업에 물린다 그러면 결국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성장성 있고, 우리가 뭐 합니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기업들도 좀 있죠. 근데 그런 기업은, 주가 상승은 정말 매력적이겠지만, 자칫하면 또 한번 손해를 보게 되면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이 확인된 기업을, 픽하는 게, 지금은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레인보우가 보여줬듯이 유로메카가 보여줬듯이 로보티즈가 보여주려고 하듯이 움직임은 결국엔 그런 기대감 우리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답은 해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보답은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뭔가 그래도 잘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로봇주 말씀 주셨고 2차 전지도 사실 기대감이 컸었어요. 네. 크고요. 여전히 큽니다. 코스닥을 주도해주겠지. 에코프로 BM이 1등을 차지했는데 시총. 근데 오늘 좀 많이 좀 조정 흐름이 나오네요. 포스코 그룹주들 다 조정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조정. LG화학이 6%, 삼성 SDI, LG엔솔 다 빠지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에서 아예 수급이 좀 빠지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은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조정이 받는데, 아니, 한 40% 올라왔는데 3% 조정받는다. 그래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섣부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황하고 또 그 개별 섹터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ESS라든지 또 최근에 로봇이 붙은 어떤 분위기 이런 시황 이런 부분들은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에코프로 BM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를 본다라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전지도 계속 그 안에서 돌잖아요. 처음엔 전기차, 그 다음에는 ESS, 그 다음에는 저는 이번에는 전고체 쪽이 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강할 거라 생각하고 있냐면은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되는 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로봇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충분히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다 안 한다를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조금 비싸더라도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대장은 삼성 SDI 아닌가요? 그렇죠. 삼성 SDI가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주목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계속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지금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본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를 쪽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 에코프로 그룹이 다른 쪽보다도 강했었던 거는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쪽도 전고체 관련된 그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만약에 산다면 어떤 종목 제일 매력적으로 보세요? 뭐 사실은 아까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렸고 뭐 대형 기업은 뭐 삼성 SDI가 그래도 조금 매력적이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지만 좀 조정을 준다라면 좀 저는 접근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조정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잘 올라오다가 뭐 포드, 유럽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는데 어떤 기업은 그냥 하락을 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조정은 받았지만 가격 조정 받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 덜 받았고 기간 조정을 잘 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조정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땐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면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사실은 뭐 어떤 기업이 어떤 수주를 땄다.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서 개별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섹터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쪽이 반도체인가요? 여전히 반도체죠. 다 가장 그러시네요. 큰 것은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그 다음이다. 반도체 다음 로봇. 네, 반도체 다음 로봇인데 뭐 오늘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조정이 꽤 세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럴 때 매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을 말씀드려서 현대차를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당연히 현대차도 매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80만 원. 그래서 오늘 사실 조정받고 시장에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현대차는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팅창에서 엔터주도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 순매수 하이브 쪽에 유입이 되었었고 슬금슬금 뭐 YG라든지 SM도 주가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컴백하는 대형 IP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엔터주로 좀 매기가 쏠릴 현상도 나타날까요? 당연히 엔터주는 좀 꾸준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나온 뉴스 보시면 춘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일본 가는 항공권 49편인가가 다 무더기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노선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일령이 되게 오래 간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 잘 되고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언저리 유입되지 않을까. 작년에 제가 추정하기로 한 70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한 1,000만 명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공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 하면은 일단 엔터주들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또 일부 화장품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하고 화장품, 카지노 같은 중국 소비단 그래도 한 번은 매기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세게 올 곳은 어딜까요? 예측 가능하십니까?
주가로 가장 세게 올 거는 화장품 쪽이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화장품이 많은 조정을 받았고 버텨주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품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엔터주들 하이브 여전히 매력적이다. 충분히 50만 원까지 빠르면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40만 원 조금 못 가고 있는데 하이브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충분히 기간 조정 한 2달 잘 줬기 때문에 좀 이슈가 한 번만 붙어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말 많은 섹터들 커버해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유스탁 유창희 대표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